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나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매번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든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든지 말이에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겼지만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그 관계에서 점점 지쳐가는 걸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론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를 이어가지만 그게 과연 나에게 이로운 관계일까요? 내가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선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늙어서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5사람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남을 험담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때로는 나까지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만난 동창 모임에서 자주 얼굴을 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모임에만 가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들다. 뉴스 보니까 정치인들 하는 꼴이 정말 엉망이더라라며 늘 부정적인 화제를 꺼내곤 했습니다. 처음엔 공감하며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임을 다녀온 날이면 집에 와서도 그 말들이 자꾸 떠올라 기분이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어느 날 그 친구가 우리도 이제 늙었으니 기대할 것도 없지 않나 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그 모임이 자신의 기분을 계속해서 나쁘게 만든다는 걸 깨닫고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몇몇 친구들과 따로 소규모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만든 모임에서는 서로의 근황 중 좋은 일들을 나누고 각자가 읽은 책이나 건강관리 비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령 한 친구가 나는 요즘 아침마다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정말 몸이 가벼워졌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공유하게 되었죠. 이 모임에 가는 것이 점점 즐거워졌고 모임 후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모임에 나가기 전에 미리 긍정적인 화제를 준비해 보세요. 최근 읽은 좋은 책이나 본 영화 또는 새로운 취미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요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꽃이 피는 걸 보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더라고요 같은 이야기는 부정적인 대화 주제를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좋은 일도 있더라고요 라고 말하며 대화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경제가 너무 안 좋아라고 말할 때 맞아요. 그런데 요즘 가까운 공원에서 무료로 하는 문화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즐겨보면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같은 긍정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친구와의 만남 빈도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라면 짧게 참석하고 먼저 자리를 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가짐부터 바꿔보세요. 그것이 바로 노후를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이기적인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도움을 받을 때는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만 정작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외면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로부터 사업이 조금 힘들다며 사업 자금을 부탁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 큰 고민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 친구는 연락이 끊겼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부탁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는 본인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로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가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인간관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친구는 자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지만 항상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친구를 환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가 늘 부탁만 하고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령 이번에 우리 집 아이가 대학교에 가게 됐는데 추천서 좀 써줄 수 있겠어? 라거나 차가 고장나서 그런데 잠깐 내 차 좀 빌려줄래? 같은 부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힘들거나 아플 때는 그 친구에게서 단 한 번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관계가 멀어졌고 결국에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하고 결국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탁을 받을 때는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내 상황에서도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든다면 작은 부탁부터 거절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내가 조금 바빠서 어렵겠다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거절이 익숙해지면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정서적인 도움을 먼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 상황이 정말 힘들겠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자신이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질적인 도움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정서적인 지지는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관계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감정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요구에만 맞추는 관계는 결국 나를 소모시킵니다. 스스로를 먼저 돌보고 나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길 때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일방적인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가 중심을 잡을 때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노후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남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사람과 오래 관계를 맺으면 나의 자존감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본인의 자랑만 늘어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무심하게 넘기곤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나는 요즘 골프를 치는데 스코어가 아주 좋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성공담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친구들이 자신의 자녀나 생활 이야기를 할 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다른 친구가 우리 아이가 이번에 작은 회사에 들어갔어라고 말했을 때 그런 회사가 요즘 얼마나 버티겠어 라고 대답해 상대방을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연말 모임에서 한 친구가 자신의 딸이 지방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그 친구는 요즘 지방에선 교사 자리도 별 볼 일 없잖아라고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는 큰 상처를 받았고 그날 이후 모임에 나가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왜 자신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는 모임에서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대신 자신을 존중해 주고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이 무심코 던지는 말에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의 방어막을 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그런 직업이 뭐 대단하다고 그래 라고 말할 때 저희 가족은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단호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면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 적절히 빠져나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라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뜨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지속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저 오래된 인연이란 이유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진정으로 존중해 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더욱 평온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사람은 경쟁적인 친구입니다. 인생을 즐기고 나누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친구와의 관계는 피곤할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의 속도와 방향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떤 친구는 모임 때마다 자신의 재산과 자녀의 직업, 배우자의 직업을 자랑하며 비교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기업에 입사했어. 그런데 내 아들은 요즘 뭐 하고 있어? 라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친구가 자녀의 성공을 말하면서 내 상황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중에는 그 친구의 말이 들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었고 점점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나의 삶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각자의 삶은 속도와 방향이 다르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도 경쟁적인 친구와의 대화는 나를 점점 더 위축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미 이룬 것들에 대해 만족하고 현재를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런 친구와의 대화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또 한 번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난 요즘도 하루에 10,000보씩 걷고 있어. 그런데 넌 아직도 그렇게 앉아만 있니?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태도는 결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화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경쟁적으로 자신을 내세우려는 친구와의 대화는 피로만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쟁적인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비교하거나 경쟁하려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랑을 늘어놓더라도 그렇구나.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멋지네라고 간단하게 반응하고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는 겁니다. 또 나는 내 방식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어라는 식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확고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답은 상대방이 더 이상 나와 경쟁하려는 대화를 지속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에 너무 깊이 신경 쓰지 말고 내 삶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재산이나 자녀의 성공을 자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만족하는 삶의 방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다른 사람의 자랑이나 비교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남의 빈도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꼭 만나야 할 자리에서는 가볍게 대화를 나누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속도와 방향을 내가 스스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들과의 비교가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볼 때 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려 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교감과 신뢰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접근합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갈수록 나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연락이 전혀 없다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 번은 이번에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추천서 좀 부탁할 수 있을까라는 요청을 받았고, 또 다른 때는 차가 고장나서 그런데 며칠만 내 차 좀 빌릴 수 있을까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돕는 마음으로 들어줬지만 이런 부탁이 반복될수록 상대방이 나를 단순히 필요한 도구처럼 여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고, 결국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상냥하게 다가옵니다.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의 말은 사라지고 그저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나의 상황이나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또 다른 경우에는 친구가 집을 숙박시설처럼 이용하려고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주말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내 집에서 하룻밤만 묵어도 될까라는 부탁이 점점 잦아지더니 나중에는 가족 모임이나 행사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커졌고 어느 순간 내가 불편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며 결국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내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을 받을 때 지금 내 상황에서도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어렵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혹은 관계가 틀어질까봐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거절했을 때도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서운해하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애초에 내가 지켜야 할 관계가 아닌 겁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먼저 연락을 끊고 내가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선시할 때 더욱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스스로 확립하는 것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노후는 더욱 평안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감과 신뢰가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삶은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에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나의 노후를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기에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나를 지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평온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내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질문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이야기를 나눈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줄 다양한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 산책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